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77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행복 독립군 측면 입장에서 자기 개발과 건강을 통한 행복의 지름길을 우리 얘기하실 우리 임동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임동구 박사님 지금 제 옆에 지금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유전자와 체질을 통해서 라이프 큐레이션을 아주 하시는 아주 이 분야에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잠깐 자리 바꾸겠습니다. 자, 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사상체질과 유전자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인간의 다름을 이야기하고 또한 이런 인간의 다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의 뭐 재능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다른데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한번 그 인간의 다름을 체질과 유전자로 풀어보면서 자기 개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나만의 맞춤형 건강법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은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화해서 수익도 올리고 그다음에 또 사업화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래 전공은 미생물이고요. 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유전자은행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브라질로 유학 갔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식품공학 박사를 받았고요. 거의 브라질에서 20년 활동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오늘 저와 함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람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자기 개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은 에이트진 미래를 여는 유전자 지도의 비밀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자, 바로 체질은 유전자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체질 유전자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멋진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한번 저와 함께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것들은 사실 거의 다 내려놔도 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건강에 대해서 더더욱더 IT 쪽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BT 쪽은 큰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인간의 다른 어떤 유전자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제 앞으로 로봇과 같이 살겠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금 요새 뭐 반려동물 굉장히 큰 이슈인데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는 로봇을 렌트를 하던 로봇을 구입해서 로봇과 같이 사는 이런 시대가 벌써 이미 어떻게 보면 왔다고 볼 수도 있고 10년 안에 저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변했는데 우리의 생각 변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자, 이미 세상은 변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 사람에 대한 패러다임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유전자에 대해서 꼭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사실 이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게 한 25만 년에서 30만 년 전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무엇보다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정말 중요한데 아직도 우리는 유전자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이미 2003년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끝났고요. 그래서 각자 개인의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린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병에도 노출되었는지, 내가 살이 찔지, 안 찔지, 소화를 잘 시킬지, 못 시킬지, 술을 잘 먹을지, 못 먹을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병원에 가면 아직도 그 집에 어떤 가족력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의사가 분이 계세요. 자, 가족력은 이제는 이런 단어는 사실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내가 어떤 질병에 얼마큼 노출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또는 인간의 행동 유형 아니면 뭐 성격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을 이야기할 때 유전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됐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서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많이 결정하는 것은 학습이 아니다. 유전자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게놈 의학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맞춤형 의학 시대가 왔고요. 의학의 전반적인 변화가 온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약업계 또는 의료 쪽에서는 이거 탐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이게 사실 기득권이거든요. 그들만이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유전자 분석이나 또 유전자에 대한 얘기 이건 과학이거든요. 이미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되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의료계와 어떤 제약업계는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그렇게 홍보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미국은 유전자 분석 각 개인이 50% 정도가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1%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는 바뀌었고 개인 맞춤형 의학 시대가 옵니다. 어떤 것을 기반으로? 유전자를 기반으로 이미 그런 시대는 왔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마 이 두 분 잘 아실 거예요. 스티브 잡스나 안젤리나 졸리. 자, 안젤리나 졸리 어마어마한 큰 수술을 했죠. 여성으로서는 정말 큰 수술을 했는데, 자, 그 중요한 거. 졸리가 유방암에 걸렸었나요? 졸리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유전자 분석했더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차원에서 수술을 한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수술을 한 겁니다. 자, 이제는 질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질병이, 그게 심장이든, 그게 당이든, 그게 혈압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암이든 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방이 가능하겠죠. 예전에는 그냥, 아, 그래, 그 집에는 혈압 환자가 많대. 그 집에는, 어, 당, 결국, 당뇨병 환자가 많대라든가 아니면 뭐 그 집에는 치매 환자가 많아. 자, 이제 이거요. 유전자 검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해줘야 될 건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개인 유전자 분석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 사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대 이미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실 뭐 유전자 얘기 너무 또 오래 하면 재미없을까 봐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사상시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유전자 분석 1세대입니다. 제가 1987년에 키스트에 들어가서 미생물 분류할 때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미생물 분류를 했고, 그 당시 이미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미생물을 계통 분류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사실 아직도 많은 의사들은 이 유전자 분석 분야에 대해서 큰 어떤 신뢰를 주고 있지 않아요. 물론 아직 유전자 분석 데이터가 100% 정확한 거는 아니라는 것은 뭐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이 그러면 다 100% 정확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하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사실 저는 브라질에 있을 때요. 약 8년 동안 브라질 파울리스타 의대라는 곳, 그리고 우리로 치면 서울대 의대랑 석박사 논문 4편을 같이 씁니다. 의대에서.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동양이 바라보는 사람과 서양이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서양 의학은요, 인간의 기준이 하나입니다. 36.5도의 인간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양은 기본적으로 몸이 따뜻하다와 몸이 차다는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몸이 뜨거운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인삼을 먹지 말라고. 자,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또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는 또한 그 좋은 녹차, 뭐 암도 예방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한다는 이 녹차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녹차가 몸을 차갑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서양 영양학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식품이 따뜻하다, 차다는 사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서양 영양학은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그 식품의 성질을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몸이 뜨거운 사람이 있고 차가운 사람도 있다는 거. 자, 근데 사실 이제 이 이제마 프로젝트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실 이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국가가 약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한의학연구원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참여를 해서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렇게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느냐? 뭔가 맞춤형 의학을 만들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만의 것을 하고 싶어서 사실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이 프로젝트 1,000억이라는 돈이 투자됐고 10년이라는 동안 연구를 했지만 또한 뭐 100% 완성을 이룬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상체질학을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상체질학 많은 분들이 에이 그거 과학이 아니야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친다면 한의학도 과학은 아니죠. 그러나 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분명히 사람은 다르고 그 다름을 기준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사상체질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 사상체질학,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른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사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에요. 사람이 네 종류가 있다는 것은 이미 2,500년 전에 그리스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간은 네 종류가 있다. 사체 핵설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재마 선생님은 그 히포크라테스의 사체 핵설을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지사 하지 이때까지 마라.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완벽하게 에, 완성도를 높여놓은 것이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체질학이라고 보고 있고 또 다행히도 한국 정부가 이재마 프로젝트 약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고 사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게 2009년이다 보니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초기에는 제가 한국에 없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관심 있게 봤었고요. 저도 그래서 사상체질 이지만 프로젝트 완성도만 높여주면 어떤 질병 치료도 치료지만 예방의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상체질학, 진짜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것이고, 분명히 한 번쯤 그 MBC에서 방영됐던 태양인 이재마라는 그런 연속극을 보셨을 텐데요. 사상체질학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크게 네 종류가 있다는 거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자, 근데 그 이재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뭐 한의학연구원이든 생명공학연구원이든 기초과학연구원이든 연구하면서 나온 데이터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슬라이드입니다. 딱 이렇게 보시면 얼굴 모습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자, 사상체질학은 어떻게 보면 꼴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자마 선생님도 처음에 사람의 체질을 분석할 때, 자, 첫 번째를 외모로 보셨고요. 두 번째, 심성. 그리고 세 번째가 음식과 약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의 체질을 분석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을 치료하셨는데요. 자, 일단 제가 오늘 지금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한테 좀 더 이해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각 체질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본인이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본인이 어떤 체질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내 체질 중에서
태양이 있는 체질, 전체 국민의 약 0.1%가 태양인입니다. 자, 이 태양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네, 처음에 저기 스페인 갔더니 먹물을 준 거예요. 그 밥을 준 거야. 네, 수면 뭐, 시간이 하루에 평균 수면 시간이 하루에 3시간입니다. 자, 보통 우리 방송에서는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7시간에서 8시간을 수면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태양인들은요. 평생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태양에는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있고 이렇게 수면 시간이 하루에 3시간밖에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물론 이분들이 수면 시간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하여튼 이분들의 간단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완벽함을 추구하고요. 고기를 많이 섭취했을 때 다른 체질에 비해서 질병에 더 잘 노출된다는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인 뭐 워낙 독특해서 전체 국민의 뭐 1000명 중에 1명밖에 없으니까 아마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테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음이라는 체질 지금 사진상으로 봐도 가장 얼굴은 동글동글한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태음인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남보다 많이 먹지 않고도 살이 잘 찌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성격적인 특징을 보면 역시 아무거나 잘 드시고 소화력도 좋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성격이 유하고 어떻게 보면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으며 자, 피부적인 특징을 본다면 피부는 약간 두꺼운 편에 유분감이 많은 갖고 있는 피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태음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피부가 두껍다 보니 당연히 이분들 모발도 굵기가 다른 체질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붉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게 또한 이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 태음인 분들 유분감이 많다 보니 특히 태음인 남성분들 중에는 크림이라는 것을 거의 얼굴에 바르지 않습니다. 스킨 로션 정도 바르는 것으로 끝. 얼굴에 유분감이 높은 크림 형태의 화장품은 전혀 바르지 않는다가 바로 태음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우리 소양인 네 체질 중에서요. 가장 에너지 대사 속도가 빠르고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이 바로 소양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사 속도가 빠르다 보니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가장 힘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워낙 체질적으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빨리 만들어내다 보니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가장 어렵고 뭔가 하나에 계속해서 집중한다는 것은 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일 수도 있다. 그만큼 이분들은 다혈질의 다이나믹하고 멀티가 가능한 사람들이 바로 이 체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우리 소민 선생님들. 자, 네 체질 중에서요. 가장 에너지 대사 속도가 느리고 뿐만 아니라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이 체질의 80%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고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수족냉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체질의 거의 80%가 미션 수족냉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분들 이렇게 대사 속도가 느리고 소화력이 떨어지다 보니 이분들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도 많고 또한 에너지 대사 효율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 생각 많고 실수를 적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 패턴과 두뇌 발달 패턴을 갖고 있어서 두뇌 발달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이 소음인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요, 얼굴 형태가 뇌체질 중에서 가장 계란형의 얼굴을 갖고 있다가 특징이고, 피부는 얇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트러블이 가장 잘 오는 체질, 바로 소음인이고요.
주름의 패턴을 만약에 체질별로 구분한다면, 자, 태음인 피부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붉은 주름이 잘 생긴다. 소음인 피부가 얇기 때문에 잔주름이 잘 생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체질에 따라 피부 타입이 다르다는 것, 이거 화장품 사업, 뷰티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 사실 여태까지 화장품은 지성이냐, 건성이냐, 복합성으로 나눴지만 이제는 체질에 따른 화장품이라는 컨셉도 나올 수 있다는 것 제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체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김영인 선생님, 자, 김영인 선생님, 자, 마이크 한번 켜보시고요. 네, 네, 네. 네, 본인이 제가 설명했을 때 어떤 체질인 것 같으세요? 저는 소양인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자, 우리 김인식 선생님은 어떤 체질 같으세요? 저는 뭐 그냥 확실하게 태음인이고요. 네, 제 아내는 소양인이어서 방금 그 특징을 보고 같이 네, 웃었는데 네. 두 사람의 이 오늘 그 이 설명하신 것이 너무나 그냥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아, 태음인, 아내는 소양인. 아, 네. 그러면 사실 결혼 초에는 약간 이제 부닥심이 좀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잘, 네, 제 MBTI 코드가 ENTP고 아내가 ISFJ에서 아주 대척점에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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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아예 처음부터 다투지 않기로 결혼 전부터 마음으로 누구고 결혼하든지 가정에서는 다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44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았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다름을 미리 아시고, 사실 사상체질학의 또 다른 중요한 게 하나가 바로 인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소통법, 대인관계에 대한 건데, 사실 우리 원래 제가 아까 태음인 착하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태음인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산타크로스들이거든요. 남 말 잘 들어주고 배려 많이 해주고 정말 착한 분들이 많으셨는데, 자, 오늘 우리 김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사실 제가 이 체질 강의하다 보면 특히 이제 부부 강의하다 보면 40년 살고도 서로를 이해 못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 김희지 선생님은 이미 결혼하기 전에 그 다름을 이해하시고 그 부분은 전혀 타치하지 않으셨다는 것, 굉장한 현명함이 있으셨습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하게 멋지게 살아오셨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인간의 다름, 이제 체질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자, 사상 체질학, 우리 이재마 선생님이 지금부터 지금부터 130년 전에 동의수세 봉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은 원래 전혀 다른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인간이 건강해지려면 내 체질을 정확히 알고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고 마음 수련해야 음양화평지인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원래 인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서 남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자, 이 사상체질학, 이 이재마 선생님의 이론을 현대의학으로 이야기하면 맞춤식 유전자 치료와 심신의학의 선구자세요. 자, 뭐 성악설도 있고 성선설도 있지만, 자, 체질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거는 원래 인간의 마음이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현대의학은 이렇게 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래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고요. 또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픈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똑같은 위장병이나 똑같은 두통이라도 사람에 따라 먹는 약이 다릅니다. 자, 그 이유는 약에 들어있는 케미컬과 각자의 체질의 특이성 때문에 반응이 다른 거죠. 자, 정말 이거 지금 현대의학의 한계는 사람을 하나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130년 전에 우리 이재만 선생님은 사람은 원래 다르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섭생도 달라야 질병 치료하는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론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저 체질 좀 더 깊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사실 사상 체질학이 정말 좋은 이론인데 안타까운 것은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이 지금의 과학으로는 풀어내지 아직은 못했고 또한 과학자들이 보기는 아니면 서양의학을 배우신 의사분들이 보기에는 비과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저는 좀 더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방법 중에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외모입니다. 외모. 자, 지금 여기 슬라이드 보면 이제 체형이 나오는데요. 물론 딱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쉽게 얘기하면,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음과 양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해하시고, 자, 음과 양이 있는데, 자, 상층이 양이고 밑에 쪽이 음이라고 친다면, 전반적으로 양인들은 상체 쪽이 발달돼 있고요. 음인들은 하체 쪽이 발달돼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태양인 머리 부분이 발달돼 있습니다. 약간 짱구 박사 같은 스타일들이에요. 자, 소양인 어깨와 가슴 부위가 잘 발달합니다. 태음인 베돌레임이에요. 자, 소음인 하체가 잘 발달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재마 선생님이 이야기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체질은 외모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뿐만 아니라 설문지도 아주 잘 개발되어 있고요. 요즘에 양자 물리학 발달하면서 저렇게 생체 정보 측정기로도 체질을 분석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체질을 정확히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이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체질을 분석한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는 건데요. 자, 저는 사실 서양에서 거의 20년 살다 보니까 서양에서도 사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오링 테스트, 키네시올로지라고 하는 건데요. 1960년대 미국에서 나왔고요. 물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놨을 때 이 근육의 힘이 달라집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소음인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 녹차를 올려놓고 오링 테스트하면 힘이 쪽 빠집니다. 그런데 소양인 몸이 뜨거운 사람들한테 녹차를 올려놓고 오링 테스트를 하면 힘이 확 들어갑니다. 이렇게 물질이 인간의 근육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자, 이거는 동양 사람이 개발한 게 아니라 서양 의사가 개발한 거예요. 물질이 인간의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거를 학문화시켜 놓은 게 바로 오링 테스트 키네시올로지고요. 자, 그 옆에 펜듈럼, 자, 이거는 역사가 2000년이 넘습니다. 카톨릭 국가에서는 이 다우징 펜듈럼을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이거 가장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신부님과 수녀님들이세요. 사실 제가 거의 20년 살았던 브라질이 이게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저도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저 다우징 펜듈럼을 가지고 뭐 수맥도 측정하지만 어디가 아픈지 또 어떤 약이 그 사람한테 더 잘 맞는지를 에너지를 측정해서 하는 저 방법을 쓰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거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저거를 응용해서 체질 분석에 활용했더니 나름 정확한 데이터를 줄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체질 분석 방법을 가지고 체질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그럼 과학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비과학은 아니고 초과학이다. 아직 현대의 과학으로 풀어내지 못했을 뿐이지 를 비과학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체질은 유전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체질은요,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한쪽을 받아오는데, 자, 이럴 수 있어요. 부모와 전혀 다른 아이들이 가끔 태어납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각각의 체질은 1타입과 2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국 제가 이제 소양인 원타입 같은 스타일인데요. 자, 저 같은 소양인 원타입, 마른 소양인 1타입과 강수지, 완전히 마른 소음인 1타입이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면 각각의 체질이 1타입, 2타입, 이게 스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호동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엄마 아빠와는 전혀 다른 그런 체형과 성격과 외모를 가진 그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각각의 체질이 1타입, 2타입 있다 보니 이렇게 부모가 결혼했을 때 네 타입의
체질이 나올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소양인과 소음인이 결혼하면 소양인과 소음인만 태어나지 태양인과 태음인은 태어날 수 없다는 것.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그랬죠. 좀 엄마하고 아빠하고 안 닮으면 뭐 다리에서 주워왔다, 뭐 외탁을 했다, 친탁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체질만 이해하면 그게 외탁도 아니고 친탁도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재만 선생님이요, 체질은 장기의 강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기의 강약에 따라 체질의 기질 특이성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 이 슬라이드 하나면 왜 그런 사람, 그 체질이 그런 체질 기질 특이성을 갖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태양과 태음은요, 폐와 간의 장기의 강약이고요. 자, 소양과 소음은 췌장과 신장의 장기의 강약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인과 태음인들은 질병의 출발이 폐와 간에서 옵니다. 소양인과 소음은 네, 췌장과 신장에서 옵니다. 자,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재만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지 모르겠지만 장기의 강약에서 온다고 말씀하셨고, 자, 태양과 태음은 폐와 간의 장기의 강약, 소양과 소음은 췌장과 신장의 장기의 강약. 자, 이 이론은요, 중국의 음양 모양과는 말이 다릅니다. 아주 독특한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서 일단 태음인, 자, 간의 기능이 항진돼 있고 폐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태음인은 폐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에서만 질병이 출발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강한 간이나 약한 폐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태음인 간의 기능이 항진돼 있으면요, 이게요, 같이 연결된 장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시스템 바이올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간의 기능이 항진돼 있으면 소장과 피하 지방이 같이 발달합니다. 같이 기능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태음인들은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자, 간의 기능이 항진돼 있다, 해독력이 뛰어나다. 자, 그리고 간의 기능이 항진되면서 같이 발달하는 게 피하 지방과 소장이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간은 입으로 음식을 먹어서 입과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켜서 소장에서 흡수합니다. 자, 근데 이들은 소장의 흡수력이 천하무적이에요. 영국제 다이슨 진공 청소기를 붙들고 있어요. 흡수의 천재들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은 피하 지방이 발달돼 있어요. 복간이 넓은 사람들. 자, 소화 잘 시켜서 잘 빨아들여서 잘 쌓는 사람들. 이들의 특징, 남보다 적게 먹어도 살이 잘 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태음인이 이런 장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살이 잘 찐다면 태음인과 정반대의 장기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태양인들 살이 잘 찔까요, 안 찔까요? 살이 잘 찌지 않겠죠. 네, 잘 흡수 못할 것이고, 흡수한들 쌓아놓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 그렇다면 아주 쉽게, 자, 살이 잘 찌는 태음인과 살이 잘 찌지 않는 태양인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안정감 있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까? 네, 확률적으로 태음인 쪽에 많이 몰려 있겠죠. 살이 찌는 사람들 쪽에. 자, 이게 바로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장기의 강력이 결정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체형 또는 소화력, 또는 체형에 따른 성격 유형 또는 행동 유형이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소양, 소음, 여기는 췌장과 신장이에요. 자, 근데 소양인들은 췌장의 기능이 항진되면서 근육과 위가 발달돼 있어요. 자, 그래서 소양인들이 정말 소화력이 좋고 정말 에너지 대사가 빠르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체질보다도 근육이 잘 붙는 게 이 체질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 근육량이 많다 보니 더더욱 사람들은 다이나믹해지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이분들이요, 워낙 에너지 대사가 빠르다 보니까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움직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눈에 봤다 패턴이 좀 독특해요. 자, 이들은 움직이면서 생각하고 순간순간 판단한다. 자, 인지의 순발력이 뛰어나면서 두뇌 발달이 창의적으로 발달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런데 우리 소음인들 뇌체질 중에서 가장 에너지 대사 속도가 느립니다.
소화력도 떨어진 사람이 전체 체질의 70% 정도 됩니다. 자, 소음인은요, 약 20%만이 소화력도 좋고 어느 정도 살이 찔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분들은 소화력이 약간 떨어지고 대사속도 느린 게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 식사하시고 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생각하고 에너지 만들어진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분들은 에너지 대사가 남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에 가장 관심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으실 것이고, 생각이 많다 보니 두뇌 발달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발달할 확률이 그 어떤 체질보다도 높겠죠. 자, 그래서 각 체질의 기질 특이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자,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과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 둘 중에 어느 쪽 사람들이 좀 더 긍정적일까요? 네,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좀 더 긍정적인 확률이 높겠죠. 자, 이렇듯 장기의 강약에 따라 그들만의 독특한 체형, 성격 유형, 행동 유형, 그리고 발달하는 두뇌 패턴이 다르다. 이게 바로 우리 이재마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사상 체질학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대 의학과 현대 영양학은 사람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체질은 원래 이렇게 사람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자, 딱 보시면요. 일단 태음인 2와 소양인 2 타입, 저들만이 저런 체형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정말 살찌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다이어트를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게 체질을 의미하고요. 아까 태양인 살 잘 안 찐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들은 살 찌지 않고요. 각 체질에 1타입, 2타입 존재합니다. 근데 소양인 1타입, 2타입 너무 체격이 달라요. 태음인 1타입, 2타입도 체격이 좀 다른 거고. 그러나 이 정도는 각 체질의 한 묶음으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바로바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 보세요. 체질에 따라 아까 제가 행동 유형, 성격 유형, 그리고 발달하는 두뇌 패턴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보세요. 대표적인 사람들 제가 모아놨는데요. 일단 소양인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겠죠. 태양인 독창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사람들로 발달하겠죠. 자, 소음인, 자, 소화력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에너지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아졌고 그 사람들 두뇌 발달이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되겠죠. 자, 태음인들 어느 정도 소화력 좋습니다. 여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두뇌 발달은 융합적이고 보수적으로 될 확률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원래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생리, 병리, 심리 상태가 전혀 다른 이종, 크게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 막 생체 시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 체질 또한 생체 시계 적용해 보면 생체 시계가 가장 빨리 가는 사람들 소양인, 그 다음에 태양인, 그 다음에 소음인, 그 다음에 태음인. 자, 그렇다면 각 체질이 느끼는 10초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양인이 느끼는 이 10초는 태음인한테는 더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생체 시계가 다르다는 이런 거 사실 그 어떤 이론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사상체질학은 생체 시계조차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체질이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고 저는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고 그것들이 결국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각각의 체질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나름대로 크게는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기업에서 아니면 아이들한테 진로 적성에 대한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의 기준은 이제는 내려놔야 되고요. 사실 우리 지금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빅데이터 시대 때는 이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다름을 잘 어떻게
활용해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 한번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학, 이거 굉장한 과학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약이 됐다는 거는 사람을 고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데이터 한번 보실까요? 일단 미국 내 10대 판매 약품 실제 효과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건데요. 1등부터 10등 중에서 가장 효율 좋은 게 25%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5%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넥시움, 처방전 2위 이 넥시움이요. 5%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처방전이 나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처방전에 의해서 고생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이제마 프로젝트에 1,000억을 투자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관심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포커스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까지 증명하기에는 돈도 너무 작았고 시간도 저는 짧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데이터 정말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도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마 뭐 두통이 있을 때 먹는 두통 약이 분명히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저는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스피린, 어떤 사람은 타이레놀, 어떤 사람은 펜잘,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약 속에 들어있는 그 양리작용하는 그 물질이 인간, 결국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서양은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속쓰림이라는 어떤 증상만 보고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 내 건강 누가 지켜야 되나? 요즘 난리 났죠.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나를 정확히 알고 정말 어떤 것이 나한테 더 맞는지를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 슬라이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월터 월렛 하버드대 영양학자님 추천한 건강식 피라미드예요. 자, 이렇게 먹으면 사람이 좀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체질학은 맞춤형입니다. 자, 그래서 곡식도 어떤 사람은 현미, 어떤 사람은 보리쌀, 과일도 어떤 사람은 사과, 어떤 사람은 배, 어떤 사람은 포도를 먹었을 때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게 이거야말로 진짜 맞춤형으로 서비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사실 뭐 앞으로 제 생각에는 드론이 더 발달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편의점 가지 않고 드론으로 주스든 커피든 시켜 먹는 시대가 올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데이터로 각 체질에 더 좋은 커피든 과일 주스든 죽이든 음식이든 아니면 도시락이든 개발해 놓는다면 훨씬 더 비즈니스 하는데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이제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이 분명히 등장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요. 이 생선을 오늘 고기보다는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그 생선도 흰살 생선이 있고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등푸른 생선이 더 좋은 사람이 있고 흰살 생선이 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맨 꼭대기에 있지만 고기도 소고기는 테르민한테 더 좋은 육류고요. 닭고기는 소음인한테 그리고 돼지고기는 소양인한테 좋다는 것을 우리의 조상님들은 알았다는 거죠. 특히 음양으로만 구분해도 어차피 닭은 따뜻한 것이요 돼지고기는 차가운 겁니다. 그러면 이 차가운 돼지고기 몸이 차가운 소음인한테 별로 좋지 않겠죠. 자, 뜨거운 닭고기 원래 몸이 뜨거운 사람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겠죠. 자,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양자 물리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물질은 고유의 파동을 가지고 있고 그 파동 속에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고기의 정보와 닭고기의 정보와 돼지고기의 정보가 다를 수 있잖아요. 파동이 다르니까. 근데 그 파동과 공명을 일으키는 그 체질이 존재한다는 것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한 게 서양에서 발달한 다우징, 오링 테스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펜듈럼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자,
월터 월렛 하버드 대의 이 건강 편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체질에 따라 구분해서 먹으면 더 좋은 건강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각 체질 1타입, 2타입 이렇게 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김인식 선생님은 태음인 2타입이세요. 그럼 태음인 2타입의 특징이 뭐냐? 천사 같은 착함과 인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격은 순하고 보수적이고 그러나 한번 고집을 부리면 어마어마하게 고집을 부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건강하기 위해서는 태음인은 투는 땀을 잘 빼야 됩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하게 어떤 체질은 찜질방 가서 땀을 빼면 몸에서 힘이 쪽 빠지고 기어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땀을 많이 빼야 건강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땀을 많이 빼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자, 같은 태음인인데도 태음인 1타입은 건강에서 중요한 게 장 관리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28년째 저희 연구소를 만들고 결국 브라질과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봤더니 저 태음인 1타입의 약 80%가 뭐야, 예민성, 장이 예민한 과민성 대장성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태음인 1타입은 건강해지려면 가장 먼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저 장 관리. 자, 태음 2는 장 관리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은 땀을 잘 빼고 먹고 싶은 것보다는 건강에 좋은 걸 드셔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 태음 2 분들의 가장 큰 문제, 모든 게 맛있다와 과식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 근데 어떤 체질, 자, 소음인들은 과식 거의 하지 않으세요. 소음인 2의 80%는 먹는 양 딱 먹고 딱 숟가락 놓습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듯 각 체질의 기질 특이성과 생리, 병리가 다르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 건강해지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먹는 음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자, 밑에 보시면 또한 이렇게 아로마라든가 차, 사실 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많은 차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차도 체질에 따라 맞춰 먹으면 더 좋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보물입니다. 맞춤형, 근데 체질에 따라. 사실 인도의 아유르베다 체질 이야기요. 세계 1위 힐링 컨텐츠입니다. 사실 저도 인도의 아유르베다 체질 이야기를 벤치마킹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 시대다. 맞춤형이라고 하는데 그럼 맞춤 뭘로 기준으로 할까요? 저는 유전자와 체질을 주장합니다. 자, 여기 정말 재미있는 분 나타나셨죠? 자,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는요,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학습이 중요하다. 하면 된다. 만 시간의 법칙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우리 인간은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만을 발현시킬 수 있지, 없는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게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냐? 술을 못 먹는 사람, 이거 무슨 얘기예요? 부모로부터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를 지정한 유전자를 받지 못했어요. 자, 이 사람은 만 시간 연습해도요, 알코올을 절대로 잘 먹을 수 없습니다. 유전자, 부모로부터 받는 거지, 없는 유전자를 인간이 학습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자, 그거를 우리 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더 멋지게 말씀하신 거죠. 당신 자신을 바꾸려 애쓰지 말아라. 당신을 바꿔서 성공할 가능성은 있다는 말. 이분이 하신 거예요. 자, 이분은 사상체질학 몰라요. 유전학도 모르셨을 거예요. 뭐 경영학자가 이걸 알았겠어요. 그러나 피터 드래커, 당신 자신을 바꾸려 애쓰지 말라. 당신을 바꿔서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중요한 거는 원래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강점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AI가 모든 걸 주도하는 시대에는 더더욱더 잘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못하는 거 끌어올리다가는 이미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자, 이분 굉장히 앞서가신 거예요. 피터 드러커. 벌써 이 이야기를 30년 전에 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바꾸려 하지 말라.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나의 강점을 개발하는 이 말씀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슬라이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인간의 행동에
의식과 무의식 어느 게 더 많은 영향을 줄까요? 의식일까요? 무의식일까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90%가 무의식이고 10%가 의식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전두엽을 이용해서 하는 모든 설문지나 이런 그 조사는 그 의식 분야 평가하는 거죠. 그럼 의식 분야가 몇 프로예요? 의식 분야 10%예요. 자, 저 90을 알아내야 하잖아요. 인간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저 무의식 분야 90. 이게 바로 유전자와 체질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방식에 꼭 저 무의식을 평가할 수 있는 유전자와 체질은 우리 인간이 나 소화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화 요소가 그런 지정하는 유전자가 떨어진 사람은 소화 잘 못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아주 좀 다른 관점에서 인간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그 분석의 방법을 이제는 유전자와 체질을 함께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자, 의식, 무의식, 무엇을 분석해요? 더 많은 나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 당연히 저는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책을 가지고 뭐 오페라도 만들었고요, 뭐 패션쇼도 하고, 지금도 대치동에서 학원에서 그 진로 코칭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멋진 스파 프로그램, 또 브라질에서 정말 멋지게 잘 하고 왔고요. 또한 유전자 분석 같이 하면서 피부 관리라든지 질병 예방에 대한 그런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곳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에 또 제가 가장 핫 이슈인 요새 건강에서 가장 핫 이슈가 뭔가요? 바로 장 또는 마이크로바이옴이잖아요. 뭐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Y존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이런 회사들과 같이 지금 프로그램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제가 대치동에서 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체질 분석하고 연자 분석하고 CIA 분석은 이건 설문지예요. 분석한 다음에 그 아이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푸드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티 테라피, 명상, 칼라 테라피 해서 계속 그 아이가 최고의 체력을 유지하면서 건강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체크가 들어갑니다. 뭘로? 마이크로바이옴, 뉴로 피드백 또는 이모셔널 테라피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언제나 최상의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제가 대치동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요즘은요 장이 제2의 두뇌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치매든 정신질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네, 장 마이크로바이옴 얘기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요, 요즘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또 중요한 걸 알아냈어요. 자, 희한하게 이미 2003년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서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이미 다 나왔고 질병의 패턴을 알아냄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커지지 않고 특히 대한민국은 거의 망했어요. 수많은 유전자 분석회사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사분들이 너무 개입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유전자 분석 서비스의 한계 존재합니다. 의사라는 제약회사 때문에, 의학계 때문에.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유전자만 갖고는 안 되겠다. 너무 치가 심하니까.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3빅스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인포메틱스 회사와 연계를 해서 지금 새롭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그 생성형 그, 잠깐 제가 생성형 AI로 지금 새롭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이제는 맞춤형 서비스를 생성형 AI가 직접 대화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장 마이크로바이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실 거예요. 인간의 유전자보다 10배 많은 유전자를 인간의 장 속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2의 두뇌라고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행동과 어떤 성격에 이 장내에 어떤 미생물이 생겼다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이 먹는 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좋은 유익균을 키우기 위한 음식이 있고요.
유해균을, 결국 인간의 몸을 망치는 유해 미생물을 키우는 음식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그 유해 미생물 중에도 체질에 따라 음식을 선택하게 해서 조금 더 그 체질에 맞는 더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을 3빅스사와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오늘 사실 저기 필리핀에서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이 컨셉을 지금 필리핀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앞으로는 저도 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얻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는요, 어, 유전자를 넘어서 이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헬스케어, 이거 아직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1등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컨텐츠예요. 자, 일단 이번에 한번 또 필리핀에서 멋지게 한번 펼쳐보려고 하고요. 물론 당연히 한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건데요. 사실 이 구강에 사는 미생물, 장 속에 있는 미생물 또는 Y존에 있는 미생물의 피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질병에 얼만큼 노출되어 있는지 또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 그런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가 사람의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오늘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아마 조만간에 요 이야기는 아마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서도 아마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게요. 시장은 이제 이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요즘에 또 이 AI 때문에요. 번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말로 해놓고 번역시키면 전 세계 언어 다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1대1로 하는데 사람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세상 많이 변했고 이제 정말 실제적인 빅데이터로 개인 맞춤형 건강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곧 출시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저는요, 사상체질만 주장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서양의 장점과 동양의 장점을 가지고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서 그 사람이 가장 나한테 어울리는 직업을 잡고 가장 나한테 어울리는 건강법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이 솔루션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게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근데요, 제가 유태인들과 한 8년 같이 연구해 봤지만 유태인이 모르는 게 바로 음양이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 음양 또는 이 사상체질을 가지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그들보다 더 멋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건강 프로그램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이 55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HGene, 미래를 바꾸는 유전자 지도의 비밀. 자,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자기 개발해야 됩니다.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내 건강 좋게 만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셔야 된다는 말씀 나누면서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 40분 강의하고 20분 Q&A 하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열강을 해서 원래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일인데 이 부분을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 얘기를 하고 좀 공지를 해드릴 부분이 저희들이 기술교육은 홈피를 올려놨으니까 개통을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이제 앞으로 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차석근 대표님 질문했는데 본 체질과 잠재의식 발전을 넘어서 초의식화를 한 연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나오셨어요. 이 얘기만. 본 체질과 잠재의식 발전을 넘어 초의식화를 위한 연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가 저 초의식화라는 거에 대한 어떤 큰 개념이 없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뭐 체질이든 유전자든 그게 100%다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20%에서 30%의 여유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가면 좀 더 효율적인 좋은 솔루션은 나올 수 있겠죠. 예.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 밑도 거 제가 이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새로워요. 이 부분이 결국은 자기 체질에 대한 얘기고 자기 건강의 문제고 결국은 몸이 아프면요 모든 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자기를 알 수 있는 부분에 오늘
임동무 박사님 이 분야에서는 저는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수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